그 종목은 자하전자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 가이드 액추에이터는 지금 현재 LG 이노텍도 이 특허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적인 특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보이 가이드 액추에이터 특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이 가이드 액추에이터의 특허는 삼성전기의 특허이고, 이 삼성전기의 이 특허는 공동 개발을 했고요. 애플 공급의 열쇠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4D 줌을 도입을 할 때 자아전자의 기술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보이 가이드 관련 원천 특허 기술 때문입니다. 보이 가이드 액추에이터의 특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보이 가이드 액추에이터는 렌즈나 가동부 사이에서 작은 볼을 넣고 이를 굴려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자아전자는 이 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 가이드 액추에이터의 장점으로는 극도로 낮은 마찰이 있습니다. 볼이 구르기 때문에 물리적 저항이 거의 없고, 이런 미세한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속 및 고정밀성입니다. 마찰이 작기 때문에 반응 속도도 빠르고 렌즈를 나노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전력 및 소비입니다. 마찰 저항을 이겨내 큰 힘이 필요가 없으므로 배터리 소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입니다. 부품감 직접적인 쏠림이 적어서 수명이 깁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스프링 가이드 방식에서 볼 가이드 방식이 선호된 이유이고, 프리미엄급, 휴대폰 프리미엄급에서는 보이 가이드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혜자 때문에 애플도 함부로 자아전자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옵티머스와의 연결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머스와의 어떤 연결점이 있냐 하면, 테슬라 옵티머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수습계열 관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아전자의 보이 가이드의 기술이 로봇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물건을 짚거나 동작을 할 때 마찰이 좋고 반응 속도가 빠른 보이 가이드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지금 현재 리니어 가이드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소형화, 경량화입니다. 자아전자는 스마트폰의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초정밀 액추에이터를 만들어 온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로봇의 손가락이나 눈 부위에 초소형 고성능 액추에이터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 가이드 방식은 마찰이 적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이는 로봇의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보통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한번 쓰면 30분, 많아도 1시간 이상은 이렇게 가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테슬라에서도 알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독점 공급을 하자, 특허를 우리한테 독점적으로 해달라라는 그런 어프로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협상이 잘 안 됐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내년부터 당장 10만 대 이상을 양산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급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혜자가 있고 로봇의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협상이 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그러한 뉴스가 서서히 이제 나오는 그런 시점이죠. 현재 테슬라가 쓰고 있는 리니어 방식을 로봇의 관절의 무게를 견디며 세밀한 손동작이 하기에는 힘과 정밀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자아전자의 보이 가이드 기술은 무거운 카메라 렌즈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듯이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절에 그대로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부분을 주목한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탐내는 진짜 이유는 전력 효율성 면에서 최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조율 효율성 면에서 높다는 거고, 그리고 소음이 감소하다는 거죠. 가정이나 사무소에서 로봇이 일하는데 삐끄덕삐끄덕거리면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하면 되게 곤란하겠죠. 볼이 구르는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매우 적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이게 소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죠. 그런 것들이 이 로봇에 들어가면 당연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현재 대규모 로봇을 양산하기를 원하죠. 자아전자는 이미 수천만 개의 액추에이터를 애플과 삼성에 공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규모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갖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것도 중국 기업이 따라올 수는 없는 이유가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볼 가이드 액추에이터는 특허로서 묶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중국 기업이나 이런 거를 대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 혜자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특이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만약에 테슬라 옵티머스가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데 되지 않았다. 그러면 애플도 지금 현재 2027년도부터 가정용 스마트 홈에 로봇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애플에서도 이 볼 가이드 액추에이터 특허 기술에 대해서 탐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벌써 애플과 신뢰관계를 구축을 했는데 삼성도 똑같겠죠. 삼성도 로봇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데 볼 가이드에 대한 이 장점이 있는데 같이 협력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현대차도 당연히 협력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자화점자 입장에서 급할 게 없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주시장에 반영이 됐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왜 반영이 안 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뭐 수주가 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2023년도에 테슬라와 어느 정도 이 볼 가이드 액추에이터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이 정도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이미 벌써 2023년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시장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자 차트인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 같지만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올라 있지 않고 그냥 정배열로 지금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4천억입니다. 4,873억 현재 기준인데 시총이 5천억이 되지 않는데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자전자의 증거사 애널 리포트 보면요. 여기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2026년 액추에이터 해가지고 이 액추에이터는 이제 볼 가이드를 말하는 거겠죠. 이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진출을 추진한다. 뭐 이 정도로 얘기가 되어 있고 보시면 2026년 액추에이터의 매출 확대 차원에서 휴머노이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관절에서 구동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모터, 감속기 등 추가적 기술 확보를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스마트폰 중심에서 휴머노이드 분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예상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다수의 빅테크 고객 보유를 바탕으로 초기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을 전망 뭐 이 정도로 지금 뭐 두루뭉실하게 적혀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테슬라를 바탕으로 해서 협상이 잘 되면 여러 빅테크 기업과 그리고 로봇 기업과 계속적으로 협상과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 중심에는 볼 가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한 특허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증권에서 그 매출에 대한 이 추정치를 봤을 때 2026년도에는 매출이 8,8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이 한 58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뭐 POR로 계산했을 때 뭐 580억 이 정도 되는데 당기 순이익 봤을 때 뭐 460억 정도 하면 뭐 퍼로 했을 때 뭐 10배 정도 수준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IT 부품이 퍼가 한 10배 수준 2026 포워드로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지금 현재 주가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 모듈 부품으로서의 그 정도의 퍼만 반영되어 있다. 그 정도의 시가총액만 반영되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로봇이 붙는다. 당연히 이 시총이면 굉장히 좀 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 로봇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뭐 사면도 뭐 1조 8천억 SPG도 1조 9천억, DIC도 4,600억, 뭐 한국 PIM도 뭐 2,800억, 2,900억, 수요소프트도 뭐 3,900억. 이 정도인데 자화전자가 독점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여러 로봇 기업으로부터 로봇콜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데 4,800억이다. 로봇 기업으로 좀 더 이것이 부각된다고 하면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하면 자화전자는 지금 시총 5천억 내외로 IT 부품, 카메라 모듈 정도 수준에서의 밸류만 지금 현재 받고 있고 로봇에 대한 밸류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볼 가이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LG 에너텍도 보유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혜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로봇에 대한 밸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성장성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사 요청으로 2023년도에 1,900억을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감가상각도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로 갔어도 감가상각은 계속 그 비용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이익은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또 2025년 12월 보도자료에 보면 자하전자가 고객사 요청으로 구미 공장을 2배 증설한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4일에 나온 뉴스인데, 자하전자가 액추에이터 공장 증설이 나온다. 이는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100% 이상 구미 공장 생산 능력을 높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하전자는 글로벌 액추에이터 공급망 핵심 기업이며 애플, 삼성 등 유수의 스마트폰 기업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액추에이터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2022년도 생산 라인에 1,900억을 투자했고 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고객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투자한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 볼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예정된 매출과 영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보면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하전자는 2023년도에 테슬라가 자하전자에 먼저 찾아와서 특허 독점을 요구해서는 결렬이 됐고, 최근 다시 협의 중인데, 테슬라도 옵티머스를 최근 대량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절충해서 협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런 것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때 주가가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협상이 깨지더라도 애플, 삼성,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충분히 이 로봇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이외에도 여러 기업에서 충분히 로봇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하전자는 기술적 혜자가 있고, 대량의 로봇 시스템의 납기와 수율, 그리고 원가가 절감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이므로 재료가 언제 부각될지, 테슬라와 협상이 잘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애플, 삼성, 현대, 그리고 중국 로봇 기업과도 엮일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현대차 부품 관련 기업 2종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